여러분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낯선 사람하고는 가볍게 웃고 스쳐 지나가면 끝인데 내 형제자매는 오히려 남보다 더 어렵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에는 형제자매가 세상 전부였거든요. 봄날이면 마당 한쪽에 커다란 탁자를 내놓고 거기에 신문지를 깔고 파전을 부쳐 먹던 기억.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에 다 같이 젓가락을 들이밀며 나 먼저 하고 웃음이 터졌던 그 순간. 여름이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차가운 물을 퍼올려 머리에 끼얹으며 까르르 웃던 모습도 생생합니다. 언니는 물장구를 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동생은 그걸 보고 배꼽 잡고 그때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가을이 오면 들녘에서 별을 베고 돌아온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형제들이 볕단 위에 올라가 장난치던 풍경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볕단 더미 속에 숨어 있다가 서로를 놀라게 하던 그 웃음소리. 겨울밤이면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냄새와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며 군밤을 까먹던 기억까지.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춥고 배고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보니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제는 형제자매와 마주 앉아있는 게 낯선 이웃보다 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웃하고는 그냥 가벼운 안부만 나누면 끝인데 형제자매와는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의 일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어릴 적 서로 다투던 기억, 비교당하던 순간, 말하지 못한 서운함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그 감정의 잔향이 우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남이면 그냥 웃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형제니까 더 불편하고 더 마음이 쓰여.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제자매는 내 인생의 뿌리이자 긴 세월을 함께한 거울이기 때문에 사소한 감정도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6가지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위로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가까울수록 오래된 상처가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자매와 함께 자라면서 억울했던 기억 하나쯤 있으시죠? 저도 가끔 명절날 모여 앉아있으면 괜히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순간인데 제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릴 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였는데 밥상 위에 노릇노릇한 계란 부침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들이밀자 어머니는 제 손을 살짝 막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막내니까 오빠 먼저 줘라. 그 말에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 아직도 선명합니다. 작은 계란부침 하나였지만 어린 마음에는 나는 늘 양보해야 하는구나 하는 씁쓸함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75세 김정옥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언니가 입던 치마를 늘 물려받았어요. 언니는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고 저는 낡은 치마를 꿰매 입고 갔죠. 별것 아닌 일 같은데 아직도 명절만 되면 그때 생각이 나요. 어르신의 말에는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남이었으면 금세 잊어버렸을 일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작은 일도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때의 억울함은
마치 오래된 장로 속에 접어둔 손수건처럼 꺼내 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형제자매와 마주 앉아도 남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웃고 있어도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때 그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건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오래 함께했고 너무 많은 시간을 공유했기에 생긴 흔적일 겁니다. 상처는 남에게 받은 것보다 가까운 이에게 받은 게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 비교가 낳은 질투가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자매끼리 늘 듣던 말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네, 언니 좀 봐라. 성적도 좋고 얌전하지 않니? 형은 뭐든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말 한마디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나이 들어서야 실감이 납니다. 저도 아직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겨울밤 방 안에서 숙제를 하다가 실수로 지우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형은 늘 준비성이 철저한데 넌 왜 이렇게 덤벙대냐.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려 숙제는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남이라면 그냥 흘려듣고 말았을 텐데 가족의 입에서 나온 비교는 오래도록 마음에 맺히더군요. 77세 오영숙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늘 언니랑 비교를 당했어요.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한다고 칭찬을 듣고 저는 늘 왜 너는 언니처럼 못하냐는 소리를 들었죠. 지금도 명절에 모이면 괜히 언니 앞에서 작아지는 제 모습이 있어요. 말씀하시면서 쓴웃음을 지으셨지만 그 웃음 뒤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교라는 건 참 묘합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오히려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형제자매와의 비교는 질투와 서운함으로만 남습니다. 남이 잘 되면 좋겠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형제가 잘 되면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지요. 부모님의 칭찬 한마디, 식탁 위의 사소한 대화가 지금까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형제자매와 마주 앉으면 어린 시절에 그 감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 세월은 흘렀는데 마음속의 질투와 비교는 아직도 그때 멈춘 것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는 남보다 더 자주 비교되기에 더 불편해집니다. 세 번째, 풀지 못한 갈등이 시간이 지나며 더 단단한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로 다툴 때 많지 않으셨나요? 그땐 그냥 지나가는 소동 같았는데 세월이 흘러보면 그 작은 갈등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 때였을까요? 저녁 무렵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고 방 안에서는 동생과 제가 라디오 채널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었는데 동생은 꼭 야구 중계를 듣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라디오 다이얼을 서로 잡아당기다 고장이 나버렸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라디오는 내 동생이 더 좋아하잖아. 내가 좀 양보해라. 그 순간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꾹 참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일이 별거 아닌 듯 지나갔지만 지금까지도 동생 얼굴을 보면 그때의 억울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72세 장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형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늘 제가 청소를 도맡았어요. 한 번은 불만을 터뜨렸다가 오히려 내가 동생이니까 해야지라는 말만 들었죠. 지금도 형을 보면 괜히 그때의 서운함이 먼저 생각납니다.
말은 담담히 하셨지만 표정 속엔 여전히 아물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시계가 고장난 채로 멈춰 있듯이 해결하지 못한 감정은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더 굳어져 단단한 벽이 되지요. 그래서 형제자매와 다시 만나도 더 단단하여집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 서로의 삶이 달라져 공감의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와 한 집에서 살 때는 말이 참 잘 통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일을 도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길을 걷다 보니 대화는 이어지는데 정작 마음은 통하지 않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명절날 그걸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큰언니는 도시에서 오래 살았고 저는 시골집을 지키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언니가 식탁에 앉아 외국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 옆에서 저는 막내 동생에게 모내기 철에 고생한 얘기를 꺼냈는데 도시에서 사는 언니는 그게 뭐가 힘드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그 순간 같은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4세 윤영이 어르신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를 했는데 형제들은 다 회사 다니며 살았거든요. 모이면 그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삶이 달라지면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집니다. 하나는 논밭의 언어, 하나는 사무실의 언어, 또 하나는 도시의 언어로 나뉘다 보니 아무리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도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이어지지만 마음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애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오랜 세월 각자 살아온 길이 달라 공감의 지점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마치 같은 집 안에 있어도 방마다 다른 시계가 제각각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말은 오가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늙어가는 서로의 모습이 두려운 미래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와 오랜만에 마주 앉으면 반가움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웃음소리부터 들렸는데 이제는 서로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어릴 적 늘 씩씩하던 큰형이 방 한쪽에 앉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조심스레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또 그 옆에 서는 동생이 약봉지를 꺼내 밥상 옆에 가지런히 늘어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많이 힘들 것입니다. 마치 내 미래를 눈앞에서 미리 보는 것 같은 생각을 떨치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79세 김도현 어르신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생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동생이 힘들까 봐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제 앞날 같아서 너무 두려웠거든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나눈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서로의 모습이 곧 나의 거울이 됩니다. 주름진 손등, 느려진 걸음걸이,
숨소리 하나까지도 언젠가 내 모습일 거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렇다 보니 반가움 속에도 두려움이 섞입니다. 어릴 적엔 얼굴만 마주해도 웃음이 터졌는데 지금은 주름과 약봉지 속에서 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형제자매의 늙어가는 모습은 내 노년을 비춰주는 예고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의 그림자를 더 선명히 비춰줍니다. 여섯 번째, 결국 차라리 남보다 더 불편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 여러분, 남하고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끝인데 정작 형제자매와는 왠지 불편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낯선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은 금세 잊히는데 형제자매가 말한 것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75세 이철호 어르신은 명절날 아침에 다 같이 차례상을 준비하다가 젓가락을 잘못 놓은 것을 형이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넌 아직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남이 했다면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 형이 한 말이라서 괜히 마음에 콕 박히더군요. 그날 하루 종일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꾸 그 말이 떠올라 편하지 않았습니다. 82세 박춘호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형제니까 그 말이 더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 기대가 있고 그래서 더 쉽게 상처가 되는 거겠지요. 남하고는 그냥 한 끼 밥 먹고 헤어지며 끝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와는 어릴 적부터 쌓아온 기억이 있어서 사소한 말 한마디도 그 위에 얹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와 있을 때는 남보다 더 신경 쓰이고 조심스럽게 되곤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남보다 더 어렵다. 불편할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또 형제자매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진짜 현실 아닐까요? 형제자매는 남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관계를 끝내 끊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형제자매가 남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도 버겁고 나도 버겁습니다. 서로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각자 살아내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릴 적엔 같이 뛰놀고 작은 밥상 앞에서도 깔깔 웃었던 사이인데 나이 들어서는 전화 한 통 건네는 것도 망설이게 되잖아요. 괜히 어색해지고 또 예전 감정이 떠올라서 마음이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더 남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절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먹고 자고 웃고 다투며 보낸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힘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연락이 뜸해지고 때로는 남보다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세요. 형제자매는 내 노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지 몰라도 내 인생에 가장 빛나던 순간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라는 거요. 그러니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괜찮아. 그들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야. 그때 함께한 추억만으로도 충분해. 결국 형제자매란 불편해도 끝내
끊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내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와 추억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 한쪽을 조금이나마 덜 무겁게 해드렸길 바랍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남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건 곧 우리가 함께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형제자매는 내 노년을 지켜주진 못할지 몰라도 내 인생을 따뜻하게 빛나게 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을 지켜야 할 건 과거의 그들이 아니라 오늘의 나 자신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로 함께 품격 있는 지혜를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